안녕하십니까, 문경철입니다. 이번 자유민주주의 사전 10번째 주제는 법, 명령 그리고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란 각 개인의 존재와 활동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경계선을 정해주는 규칙입니다. 법이 없다면 어떤 집단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자유를 언제나 요린할 수 있습니다. 자유체제 속의 개인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 안에서 그의 장래대한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유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법, 그리고 질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치 또는 법의 지배란 우리가 흔히 준법이라는 단어와 자주 혼용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치와 반대되는 말은 인치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림 재판식으로 제멋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신분에 유리하게 만들거나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만든 잣대는 법이 아닙니다. 법치의 반대말은 인치, 특권 또는 차별로서 어느 집단은 환영하고 어느 집단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법은 법치가 아닙니다. 오늘날 입법자가 특정한 집단을 위한 차별적인 법을 남발할 때 이런 실정법은 법을 타락시키고 자유 시스템을 손상합니다. 사례, 서유럽으로 자동차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프랑스, 스페인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130km입니다. 한국에서 나는 고속도로라 해도 100km 안 넘게 달리다가 거기서 120km 이상을 달리니까 박력은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차들을 보니 한국처럼 유리창을 시꺼멓게 썬팅한 것이 아니라 대개 출고된 그대로여서 앞차의 유리창을 투과해 그 앞차가 훤히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유리창을 불법 개조한 것입니다. 유리창이 까맣게 칠해져서 앞에 앞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군대 장갑차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자유를 내세우며 다른 운전자의 안전,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썬팅한 차는 불법이라며 경찰이 단속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경찰이 단속을 포기했습니다. 공권력이 단속을 포기한 것은 법치를 포기하고 때법에 의해 통치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중이 모두 교통안전에 관한 법을 안 지키고 있지만 표를 생각해서 법치의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과 명령,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이 추상적 규칙의 특성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명령들과 대조할 때 그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에서 부하는 상관의 하달된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법은 그런 명령에 비해서 수상적입니다. 누구나 복종하는 일반적인 규칙인 법은 명령과 달리 반드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상정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을 지칭하는 명령과는 달리 사회 속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추상적인 범주를 정해주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각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이 최소한의 법을 지키면 나머지는 모두 자유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에 부합하는 법의 조건, 관습도 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개인 지능의 성장과 습관적인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에 따라 관습의 강요를 점차 감소시킬 필요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만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소극적 제한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일종의 삶의 수단이 되는 도구로서 우리는 그 법들에 복종할 때 개인은 여전히 입법자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권이 허용되는 인허가, 이것은 법의 지배 원칙에 해당되는 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동기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추상성을 지닙니다.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므로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지 금지되는 행동의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무엇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를 법의 소극적 기준이라 합니다. 법의 기원. 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법은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조화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깨달으면서 조금씩 체계가 잡혀 진화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최초 법이 없을 때 상하 간의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모든 것을 다 정해줄 필요는 없고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 이를 잘 지킨 사람에게는 보상하고 안 지킨 사람에게는 처벌하는 관행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관습으로 정해졌고 그 관습들이 기초가 되어 법으로 진화했습니다.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은 일종의 재산권과 같은 권리로 진화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습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선진사회의 관행의 우수한 점을 앞서 배워서 이것을 자기의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능의 성장에 따라 이런 규칙은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명시적으로 또렷한 진술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 되는 법으로 진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삶의 지식.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안다는 것은 마치 자연계의 지식인 과학을 아는 것과 같이 사람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이 사회 속에서 사는데 유리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 바닥에 모닥불을 피우면 집이 불타버린다는 사실과 이웃집을 불로 태우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지식은 둘 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정법에 의한 법의 타락. 다른 사람이 보호받는 영역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설이나 언론이나 종교 행사나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자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권위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한 추상적 규칙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국회에서 법을 몇 건이나 발의했느냐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끌만한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양산하는 이것은 법이 아니라 명령체제입니다. 이것이 법치를 타락시키는 근원입니다. 개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며 행동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상황을 만났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동은 마찰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랜 세월 축적이 되면서 내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며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관행이 축적되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재산권에 대한 법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판사가 어떤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법이 무엇인지를 이전 판례라든지 법의 정신 등을 통해 발견해가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불문법이라 합니다. 자연법적인 뿌리에서 출발해서 그 정신을 지키려는 모습이 영국식 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치세는 성문법이 모태가 되는데 법 전문가가 모든 상황을 성문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법 철학, 법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법을 만들어야 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질서 확립 기능.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분산된 지식인 상황에 따른 조정을 수반하는 그런 질서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 확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수많은 사람의 분산되어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요소들의 상호 조정과 그것들에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요소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지식입니다. 폴라니는 이를 다중 질서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발적인 지식이라 불렀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에만
지배를 받고 그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달성할 때 우리는 사회에서 자발적인 질서 체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경제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경제 이론의 성과 중에 하나는 각 개인이 통제권 영역에 대한 알려진 경계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을 경우에 시장에 의해 그러한 상호 조정이나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는 질서를 자생적 질서라 합니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 행동의 결과이긴 하지만 인간이 의도해서 만든 것은 아닌 질서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질서 형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요소들이 적절한 조건 하에서 스스로 정돈하는 방식을 일일이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자의 의무는 특정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배열이 확립되고 향상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사적 자치와 사적 영역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사회 질서는 누군가가 이성에 의해 계획하고 명령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경제를 만드는 전체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부류이며 자유체제 속에 살면서도 무수한 명령적 입법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실증주의, 즉 입법자가 의도를 가지고 제정한 것은 모두 법이라고 하는 입장, 이것은 법의 원천이 자생적 질서가 아니라 오로지 입법자의 의지로 비롯된다고 하는 관점인데 이것이 바로 법의 타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10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